토트넘이 오늘 새벽 화이트데이, 외국에서도 이거 챙기는지 모르겠는데 아닐걸요? 화이트데이 기념 유로파리그 16강 2차전에서 AG 알크마르를 홈으로 불러들여서 3대1로 승리를 했습니다. 원정 가서 정말 개졸전 끝에 0대1로 졌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경기 보고 다들 화가 날 수밖에 없는, 흐르는 물에 눈을 씻어야 되는 그런 경기죠. 그렇죠. 네. 했는데 결국 합산 스코어 3대2로 토트넘이 승리를 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초반 하나 기여도가 좀 있었죠? 네, 손흥민 선수가 뭐 전반적으로 팀을 잘 이끌어준 주장다운 활약을 잘 해줬고요. 사실 이제 팀이 초반에는 점유율만 높고 25분 정도 슛이 거의 안 나와가지고 이것도 그 비효율적인 그런 축구하나 싶었는데 뭐 첫 골이 나온 순간부터는 경기가 쭉 풀렸고 손흥민 선수가 전반적으로 이제 한 개의 도움 그리고 세 골 전반의 전체의 전개 과정의 기여, 그 밖에도 뭐 수비 가담이나 공격 전개나 열심히 해주면서, 그리고 이제 사실 보이지 않는 기여가 있었다. 뭐냐면 손흥민 선수가 공 잡으면 진짜 그 AZ 알크마르 선수들이 한 최소 2명이 무조건 붙더라고요. 네, 슛 코스 다 막으려고. 그래서 손흥민 슛이 블록이 되게 많이 됐거든요. 근데 그만큼 손흥민 선수가 나를 이 정도까지? 그러면 이제 옆으로 내주면서 옆에 있는 선수를 노마크를 만들어주는, 이게 이제 미국식 스포츠 용어로 이제 그래비티를 형성한다. 그래비티. 네, 손흥민의 중력에 상대 선수들이 끌려 들어오면 다른 선수는 노마크가 된다. 뭐 이런 느낌인데 그걸 잘 활용했습니다. 태연의 명곡 그래비티가 있는데. 자, 아무튼 죄송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이날은 초반에는 약간 사이드에서 좀 보조적인 플레이를 보통 본인이 좀 했었거든요. 좀 얘기하신 것처럼 수비 끌어내고 좀 밀어준다거나 뭐 크로스를 넣어준다거나 이런 걸 좀 했었는데, 어느 순간 본인이 볼을 갖고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면서 슈팅 때리고, 물론 밀집으로 많이 좀 상대가 막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슈팅 기록은 안 된 경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만, 그렇게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좀 분위기를 많이 바꿨고요. 그리고 이날 좀 결정적인 저는 감독의 그 선수 기용에 있어서 먹힌 게 있고 안 먹힌 게 있는데, 안 먹힌 건 일단 이날 로메로 반더벤 조합을 냈는데 로메로를 일찍 빼가지고 반더벤을 일찍 빼가지고 좀 위기자처한 게 좀 있었고, 공격 쪽에서 존슨을 안 쓰고 이날 오도베르를 선발로 오른쪽에 기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주요했어요. 특히 이제 두 선수의 차이는, 존슨은 정말 뭐 결정력이나 침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는 선수라 생각하지만 전진성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계속 뺏기거나 뭐 좀 시간만 지연하거나 하는데, 오도베르가 그 부분에서는 훨씬 낫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오프볼 플레이어냐 온볼 플레이어냐, 이게 종류가 완전 다른 선수죠, 둘은. 오도베르는 물론 아주 섬세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드리블러고, 드리블을 통해서 자기 쪽으로 이제 수비를 유인해 줄 수도 있고, 공을 잡고 직접 몰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특히 스트라이커까지 텔일 경우에 막 손흥민, 텔이 없는 것도 컸지. 손흥민, 텔, 존슨 이러면 텔과 존슨 둘 다 오프볼 플레이어란 말이에요. 그래서 손흥민이 무슨 왼쪽에서 거의 뭐 아자르라도 된 것처럼 다 만들어주고 떠먹여주지 않으면 그 친구들은 손 들고 기다리고만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이 조합, 손흥민, 솔랑케, 윌슨, 오도베르 조합은 오도베르가 오른쪽에서 드리블도 쳐주고, 그 다음에 솔랑케가 앞에서 비벼주기도 하고 연계도 해주고, 이러면서 세 명이 짐을 나눠지는 그런 조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손흥민, 텔, 존슨 조합일 때 하고는 확실히 시원시원한 맛이 있고, 특히 무엇보다 이 팀은 솔랑키가 뭐 득점은 본머스 시절보다 많이 떨어졌을지 몰라도 지금 토트넘의 공격 이 역학 구도상 굉장히 필요합니다. 본인이 굉장히 이타적으로 지켜주고 등 뒤는 플레이 잘해주고, 또 자기가 볼을 잡았을 때 최대한 불출을 해주거든요. 그렇죠. 돌려주기 때문에 벽으로서의 역할을 굉장히 잘해주기 때문에 이선에 있는 선수들에게 이제 좀 기회를 많이 만들어줄 수 있는 역할인데, 이런 것들이 좀 잘 맞아서 어쨌든 골을 좀 많이 넣었고, 특히 오도베르가 어쨌든 멀티골 기록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가 좀 만들어준 장면이었죠. 첫 번째 장면은 본인이 굉장히 높은 위치에서 압박을 해가지고 탈취한 볼이 그 솔랑키한테 떨어지면서 솔랑키가 어시스트를 해가지고 오도베르를 넣었기 때문에 그게 좀 좋은 출발을 좀 했었고요. 전체적으로 토트넘은 이런 공격 조합이 상당히 좀 유기적이라는 좀 인상을 줬기 때문에 앞으로도 충분히 많이 활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경기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날 전반전에 아마 다들 많이 경기 보시면 기억하실 텐데, 그 프리킥 장면 기억하십니까? 포로가 얻어낸. 포로가 프리킥 얻어내는데 지가 차겠다고? 아니, 토트넘급의 팀에서 지금, 그리고 이게 지금 그 8강 다음 라운드 나가는 게 결정이 돼 있는 상황인데, 포로가 그러는 게 이제 원투데이가 아니라서.
근데 보통 그런 프로가 찾는데 이번에는 뭔가 좀 얘기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분위기상. 메디슨이 그 차려고 하고 있는데 포로가 막 땡깡 쓰니까 손흥민이 와가 정리를 해줬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서 야 쟤는 좀 뭐지? 아니 뭐 진짜 너무 허탈하더라고. 막 네. 좀 물론 잘 차긴 합니다. 잘 차긴 하는데 아니 잘 차면 잘 찰지 못 차지 않는 손흥민 선수도 어쨌든 굳이 나서지 않고 매번 둘한테 맡기는 편인데 그 장면이 굉장히 이 지금 분위기 이상한데 했었는데 어쨌든 잘 정리가 되면서 후반에도 경기를 좀 잘 좀 했고요. 이날 그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60분 지나면서 반더벤을 뺐습니다. 아무래도 그 부상 기간이 길었고 뭐 요즘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굉장히 고수하고 있는 그러니까 시즌 초반에 일찍 복귀시켰다가 한번 크게 데인 이후에 복귀 프로토콜은 승패에 심지어 지장이 가더라도 그러니까 경기 결과를 그르치더라도 갓 복귀한 선수 풀타임 절대 안 쓴다. 이렇게 아주 원칙을 세운 것 같아요. 늘 그러더라고요. 너무 부상자가 많아가지고 이번에 그 난조도 그 훈련장에 다시 지난 경기 다쳤던 게 뭐 도져가지고 그 햄스트링도 나가가지고 최소 몇 주 이상 못 나온다고 하니까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반더벤 나가고 나서 좀 위기가 많이 왔기 때문에 간신히 잘 넘겼던 토트넘이었고요. 풋볼 런던 평점을 좀 보면 확실히 그 스리톱에 대한 평가가 좋습니다. 손흥민 8점 그리고 캡틴의 퍼포먼스가 3골에 모두 관여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다음 솔랑케한테도 8점 오도베르한테 9점. 이거는 충분히 이날 그 토트넘이 일단 데뷔골이기도 했고요. 팀을 유로파리그 다음 라운드로 진출시키는 아주 중요한 골이었고 메디슨한테도 9점. 올 시즌 최고의 퍼포먼스라고 평을 했다. 이 정도였나요? 저는 그건 잘 모르긴 하겠는데 이건 아닌데 가끔씩 영국 매체들이 한두 선수 평점이 좀 이상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메디슨 다운 골을 간만에 넣었다? 그러니까 응원의 마음을 더하는 어떤 그런 평점을 매기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날 전방에 있는 선수들이 전반적으로 다 8을 9였고 수비진은 전체적으로 7-7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렇습니다. 자, 존슨보다 오도베가 나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뭐 간단히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오도베르하고 셉셉이 조합이 더 기대가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고요? 제 생각에는 이제 사실 그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쪽에 존슨이 있지 않고 뭔가 오른쪽에서도 경기를 풀어준 선수가 있어야 그 선수가 풀어주고 반대쪽으로 전개해 손흥민이 받아먹는 그림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일단 쿨세스키는 그게 되는 선수였죠. 원래 되는 선수인데 이제 약간 아쉬운 게 패턴이 늘 비슷하고 안쪽으로 몸싸움하면서 안쪽으로 접고 들어와서 왼발로 대각선 패스한다. 요거 하나하다 보니까 늘 패턴이 좀 비슷하고 그다음에 플레이가 지연되는 면이 있었단 말이에요. 경기 템포를 좀 늦추고. 근데 사실 기존에도 이번 시즌 클루세스키를 윙이 아니고 미드필더로 놨을 때 그리고 앞에 윙어가 뭐 마이키 무어가 오든 존슨이 오든 이제 미드필더 셉셉과 윙어가 조합을 이룰 때 이게 오히려 시너지가 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중간 맷잘라로 왼발잡이 놓는 거. 이게 아스날도 외대고로 그렇게 쓰고 있고 이게 되게 정석적인 활용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제 돌파력 있는 윙어 오도베르와 우중간 맷잘라 클루세스키가 조화를 잘 이룬다면 경기를 이쪽에서 풀어주고 그 다음에 반대쪽으로 전개해주면 손흥민은 받아먹고 진짜 내가 동생들 그 닦아주느라 그동안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니네가 나 떠먹여줘라. 난 넣는다. 이런 조합이 나올 수 있지 않나. 이런 희망을 가져보는 거죠. 손흥민이 지금 애순이네, 애순이. 애들 키워주고 막 이제 이제 빛을 봐야 되는데 아무튼 김용 기자가 계속해서 이제 존슨보다 오도베르가 낫다. 일단 기회를 더 많이 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뭐 꾸준히 밀어왔습니다. 그 어떤 그 말이 입증이 된 면이 있는 이번 경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무튼 이번 경기 이렇게 또 승리를 하게 되면서 8강 진출을 하게 됐고. 정말 2008년 카라바오컵 이후로 17년 만에 우승을 할 수도 있을지 모른다는 포스테코글루 감독 2년째 우승 무조건 한다. 이거 믿어도 되나 하는 또 설렘이 생겼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경기 끝나고 또 재밌는 얘기를 했네요. 우리 팀에 이제 4대 리더, 뭐 사천왕처럼 4대 리더가 있는데 이 비카리오, 로메로, 메디슨, 손흥민이다. 이거 국내 팬들이 싫어하는 얘기네요. 동급으로 넣어가지고. 아무튼 이 4명이 동시에 뛴 게 10월 이후 처음인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이 4명이 동시에 뛰면 차이를 만든다. 그동안 다쳐가지고 이들 중에 한두 명밖에 못 뛰고 그랬는데 동시에 뛰는 게 다르다.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의기양양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비카리오, 로메로, 메디슨, 손흥민이 4대 천왕이군요. 레치고. 아무튼 근데 이제 확실한 건 이 4명이 새 천왕이든 뭐 아니든 손흥민은 원래 있었고 손흥민이 이제 고군분투해온 기간이 좀 지나가고
물론 앞으로 더 다칠 수도 있지만 네네네. 핵심 선수 원래 주전인 선수들 중에서 밀려버린 선수 말고 현재 주전은 지금 다 뛰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날 뛴 라인업이 어떻게 보면 베스트일 수도 있고 뭐 여기 한두 명 정도만 바꾸면 진짜 베스트고 거의 베스트가 돌아왔어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드디어 리얼 파이널리 네. 진짜 토트넘 드디어 나왔나? 약간 이런 느낌을 이제 N차 속아보는 그런 시기가 시즌 막판에 뒤늦게 이제 돌아왔습니다. 네, 근데 이 팀은 또 누군가 다칠 거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변수라서 그 관리를 좀 잘 해야 됩니다. 그나마 경기 수가 좀 줄었기 때문에 부상자 발생 빈도수가 눈에 띄게 떨어진 것은 맞습니다만 많이 떨어져서 네. 계속 지속되고 있는 훈련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이 정말 재검토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네. 네, 아무튼 피카레 로메로 메디슨 손흥민 이건 굉장히 좀 재밌네요. 네. 네. 선배들이 잘 이끌어주면서 어린 선수들이 어쨌든 성장하는 계기가 되는 시즌인 건 분명합니다. 네, 유럽 대항전 역사상 뭐 챔피언스리그, 유로파리그, 컨퍼런스리그 통틀어서 한 시즌에 한 팀에 21세 이하 5명이 득점한 게 이 팀이 처음이라고 그래요. 야, 이 자랑이네요. 네. 근데 이제 사실 얘기인데. 보통은 한 3명 정도거든요. 네. 근데 토트넘이 이게 되는 이유가 랭크셔랑 아자이가 넣어서 그래요. 어쩔 수 없이 넣었는데 저 친구들이 버리는 경기에서 뜬금없이 넣어줘가지고 한번 살았잖아요. 그러면 뭐 마이키 무어, 스칼렛, 오도베르는 조금 더 이제 예상할 수 있었던 득점자들이고 5명이 넣은 게 처음이라고 하고요. 네. 또 이제 뭐 곁다리 기록으로 아치그레이가 유럽 대항전 이제 10경기 출장을 기록했는데 이 아치그레이가 리즈 유나이티드 금수저 축구 성골 집안입니다. 네네네. 그래서 본인 집안에서만 유럽 대항전 10경기 이상 뛴 것이 선대부터 3명째라고 그러고 네. 할아버지, 큰할아버지도 되게 어린 나이에 달성한 천재였는데 아치그레이가 더 어린 나이인 19세 1일에 달성했다고 하네요. 생일 바로 지난 다음 날이군요. 네. 자, 진짜 성골 오브 성골이네. 네. 아무튼 다양한 기록도 만들어냈던 토트넘의 알크마르전이었고요. 뭐 사실 알크마르 정도면은 토트넘이 1차전, 2차전 다 좀 여유 있게 경기를 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은 들지만 어쨌든 토너먼트라는 게 또 이런 묘미가 있는 것이니까 다음 라운드에서 이제 프랑크푸르트를 좀 만납니다. 여기서 또 좋은 경기를 하게 되면 결승 갔을 때 뭐 맨유를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재밌는 그림이 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무리뉴 감독의 페네르바체는 승부차기 끝에 탈락을 했고요. 네, 나머지 8개 팀이 이제 확정이 된 가운데 총 8개 팀이 확정이 된 가운데 이제 유로파리그 손흥민 선수의 커리어 첫 프로 클럽 우승 가능성 계속 이어갈 수 있는 시즌이 됐습니다.